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차관급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입니다. 그가 2011년 2월부터 지금까지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국가보훈처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부당한 정치 개입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추적해온 민주당 강기정 의원, 당초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만 국정감사 때문에 부득이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정감사는 어느 기관입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경제민주화의 이 검찰에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먼저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오피니언 리더 과정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까? 보훈처의 전국 지방청들이 하는 주관한 거였는데, 지역의 소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보훈단체 장들이라든가, 예. 지역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아, 쉽게 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군요. 네, 지역 유지와 보수단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 교육은, 8차례에 걸쳐 7차례에 걸쳐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또 이후에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약 22만 명의 이 일반 국민들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은 박정희와 노무현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유신정부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참여정부를 비하하거나 비난한 내용이 강연에 담겼었는지요? 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언론에도 또 새롭게 났습니다마는 지금 박문진 이사라고 있는 김광동 이사가 강사로 가서요. 예. 이 참여정부가 NLL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눈치나 보고 쩔쩔 매는 정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이 좌파 정권의 특징은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고 기업보다 노동자를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좌파 정권, 진보 정부 내지는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좌파 정부를 표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치화시키는,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을 폄하하거나 왜곡시키는 이런 강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결국 4.19와 5.16은 하나다. 그래서 보완적인 관계다. 4.19 민주혁명과 5.16 혁명은 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서로 보완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5.16 쿠데타를 정당화했던 이런 강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자, 아예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한 내용도 있다고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예, 그 지점은 이 강연 자료집에도 있는데요. 예. 결국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통일에 대한 추진 방향이 달라질 거다. 예. 저는 이 글이 뭔 뜻인지 모르는데 미국의 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쓴 그 강연 내용인데, 강연 자료인데요. 결국은 진보 진영이 집권을 하면 연방제 통일을 할 거다. 예. 결국엔 통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통일의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시키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은 4대강 사업 같은 것들, 거기에 대한 것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4대강을 한마디로 녹색 성장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하면서 4대강의 여러 가지 문제가 국민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둔하고 예. 이렇게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아까 2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680명입니다. 예, 그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을 드러내놓고 하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요. 표면상으로 어떤 명분으로 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된 겁니까? 결국 이제 안보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 총선 끝난 이후에 준비해서 예. 대선 기간 앞두고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훈처가 직접 하기가 힘들어서 보훈처가 민간 위탁 사업으로 예산을 보훈교육연구원에 주고 예. 그 보훈연구원이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냥 보훈처 예산만 국회에서 봐서는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것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도 그래서 예산 집행은 이 보훈교육연구원에서 하고 네. 실제로 이 강연이나 이런 행사를 집행하는 것은 보훈처가 했고 근데 작년 저희들이 국감할 때요. 네. 똑같은 CD를 만들어서 강연 자료로 전국적으로 배포했길래 그 CD가 어디서 났냐, 뭔 돈으로서 했냐 그랬더니 후원 받았다. 그래서 후원 업체가 어디냐 그래도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실제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지는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보훈처의 이른바 이런 안보 강연에 지원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특수활동비가 묻지마 예산, 영수증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 협찬이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투입됐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잘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감 때도 CD를 만든 강연 자료, 네. 동영상 자료를 만드는데 얼마 들었으며 어디서 났는가를 물었는데 모로세로 그냥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 이러고 말았는데 네. 이번 과정에는 이 국감 과정과 또 이후의 예산 과정에 꼭 그 부분은 좀 밝혀볼까 싶습니다. 네. 보훈처가 본인들이 직접 집행을 한 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다는 건 시인했고, 네. 여러 강연이나 동영상을 틀었거나 행사를 치른 흔적은 다 있고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예. 단지 만드는 예산이 어디서 났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에 나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이 박승춘 보훈처장이 2010년에 만들어서 회장을 지냈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네. 국발협이라고 부르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주로 추천한 단체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교재를 가지고 국발협에서 추천한 사람들, 또 자유총연맹이나 세터민이라든가 제양군인회 이런 데 추천한 강사들이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강의 내용,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국발협 인사들이 많았다면 박 처장이 출신 기관 챙겨줬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강연 예산이나 강연을 맡기는 곳은 대부분 오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오늘 밝혔습니다만 48%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발협 관련된 곳이. 절반이네요. 네, 예. 네. 박 처장이 직접 강연한 적도 있습니까? 박 처장은 축사를 하거나 네. 이랬지 직접 강연은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축사 등을 위해서 강연장을 다니긴 했군요. 예, 강연장도 다녀서 오늘 어떤 신문에도 그 강연하는 축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사진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과연 이러한 활동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시기에 언제 이루어진 일들인가요? 이 강의가 작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진행됐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22만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 네. 그것이 1,400여 차례 이상이 있었거든요. 네.
1411회가 1회를 통해서 22만 명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했었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안보 교육은 작년 5월에서 11월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680명을 대상으로 네. 했던.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사전 선거 운동 또는 선거 운동 기간 과정에 진행됐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분히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설명해 주신 그 노무현 NLA 포기 특강도 지난해 총선 직후였고, 지금 말씀하신 오피니언 리더 교육이라든가 그 직장인 학생 대상으로 한 22만 명 대상으로 한 교육도 그 총선 직후부터 대선 전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교육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기념품이 금품으로 볼 만한 것들인가요? 금품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약 2만 원 이상 되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네. 그 호텔에서 2만 원 이상 되는 식사를 하면서 이걸 진행하는데요. 아, 뷔페였나요? 예, 호텔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재밌는 사실은 광주 같은 데서는 이 DJ 컨벤션 센터와 같은 네. 이런 공공적인 어떤 그 강연 그 교육기관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뭐 리조트라든가 호텔 같은 데서 했다는 이 특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 기념품 그리고 그 식사 제공이 아까 말씀하셨던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해서만 제공이 됐습니까? 아니면 22만 명 학생들, 직장들에게 다 제공이 됐습니까? 22만 명에게도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규모의 기념품과 식사가 제공이 됐다면 이 돈이 얼마예요?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예, 아직 그 22만 명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 관계는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하나 리조트라는 곳에서 숙박 협찬을 해줬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 이 하나 리조트에서 오피니언 리더 그 강의가 있었고 1박을 했는데. 예. 그 비용 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훈처도 없고 그리고 그 예산을 들였던 보훈교육연구원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돈이 났냐 했더니 협찬을 했다 이렇게 된 건데요. 뭐 액수도 밝힐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 리조트는 또 뭐 명확하게 그 점을 협찬을 했다 안 했다 말을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돈이 만약 하나 리조트에서 했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안 했다면 결국은 국정원 돈이 흘러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 리조트가 숙박 협찬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그런 경우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 정확히 표기를 하고 이 근거를 남겨야만 되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처가 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CD 동영상 제작 과정도 그렇고 뭔가 아무튼 명쾌하지가 않고 네. 그걸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물으면 밝힐 수 없다 하고 웃어 넘기거나 네. 배째라 이러고 있어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네, 뭐 아직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군요. 네, 예. 네. 지금까지 그 강 의원께서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또 680명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별개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예,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내용상의 문제는 비슷한 건가요? 내용은 그 비슷한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자, 이런 보훈처의 편향적인 교육, 뭐 안보 교육이라고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안보 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또 오늘 우리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밝혀낸 국방부에서도 이런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네, 사이버 사령부요? 예, 네.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이제 보훈처에서 적지 않은 수를
특정 선거운동을 하는 의혹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예. 결국 신종 관건 선거가 지난 대선에 이 광풍처럼 몰아쳤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측되지는 않으나 네. 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장차관 자리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는 분이 박승춘 처장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올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올 초에 제가 박승춘 처장하고 작별 인사까지 했어요. 이제 잘 가시라. 예. 그동안 이 여러 가지 속을 많이 썩였는데 잘 가시라라고 작별 인사까지 했는데 강 의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중에 연결이 좀 끊겼습니다. 네. 지금 박승춘 처장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네. 어떻게 자리를 지키게 됐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연임하게 된 배경을 몰랐는데요. 예. 결국은 이번 보훈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연유가 있었겠구나. 과거에 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몸담았던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이 보훈처장으로 임명되고 예. 이런 보훈처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실질적으로 선거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공 아니냐, 보훈 아니냐. 그래서 연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지금 강 의원께서 짚어내신 이런 사안 정도라면 사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법적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이제 공직선거법 시효는 지나서 적용이 어렵고요. 네. 국가공무원법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된 것 같아서 네.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일단 보훈처 국감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보훈처 국감과 종합국감을 통해서 진실을 좀 더 밝혀내고 여러 가지 이 고발 조치와 사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안이 드러난 게 최근인데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난 건가요? 공직선거법이 6개월 시한이기 때문에 예. 그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강 의원께서는 보훈처 국정감사 벼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박승춘 보훈처장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히 작년 이물련 행진곡 재창을 막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 보훈처장을 이번에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예.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이렇게 편향되게 끌고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훈처 국정감사가 언제죠? 28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